자, 봅시다. 5번 문항.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대요. 1대1 대응의 개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얘들아, 다시 1대1 대응은 뭐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고요? 1대1 함수이고, 그리고 뭐여야 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해. 야,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말은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말과 같고요. 그치? 그러면 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 그럼 정역의 원소의 개수는요? 당연히 공역과 같아야 되겠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보자. 1대1 대응의 개수 좀 구해달래. 그러면 얘의 답은 뭘까요? 라고 보시다면 A는요, 미팅을 간 거야. 우린 싸우면 안 돼. 괜찮아? 그래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이 선택한 거 선택하면 돼, 안 돼? 4가지, 3가지, 2가지. 빡치게 선택사항 없네. 맞아요? 그래서 얘를 나타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하고, 얘를 순열과 조합을 배우게 되면 5 팩토리얼 뭐 이렇게 부릅니다. 5 퍼미테이션 5요. 뭐 하여튼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뭐가 된다? 120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상수함수요. 상수함수라고 불리는 것은 뭐죠? 라고 물으시다면 정역의 모든 원소가 한 놈으로 몰빵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1로 몰빵, 2로, 3로, 4로, 5로 이렇게 상수함수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가 있고요. 항등함수라고 불리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뭐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이 같다는 건 1은 1, 2는 2, 3은 3, 4는 4, 5는 5 이렇게 유일한 몇 가지. 한 가지나 유일해요. 이런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도와달라고 하니까 답으면 126.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F라는 함수요. 실질적으로 선생님은 함수의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우측에다가 그림을 그렸듯이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좀 추천해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일수록. 자, 그럼 이렇게 보자. 나 F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이 오는 거야. 입력이 5보다 작다면 그때 출력은 플러스 1씩 해달라는 거예요. 별거 없죠. 1 대입하면 2. 그럼 그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1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3, 3 대입하면 4, 4 대입하면 5, 5 대입하면 6 이런 거지. 맞아? 그리고 나서 6일 때는요, 그때는 1을 향해 달라는 거예요. 1 이렇게. 괜찮아? 그럼 F라고 불리는 것은요, 1대1 함수가 맞고요, 거기에 치역과 공역이 같으니 F는 지금 1대1 대응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G라는 함수는 설명이 없어요. G라고 불리는 함수 자체는 1일 때 4다 이거 자체의 정보만 알아요. 괜찮습니까? 자,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나요, 문제에서 강력한 조건을 줬어요. 원래 합성함수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교환법칙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아마 순말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버터 바르고 빵을 굽는 거랑 빵 구운 다음에 버터를 바른다는 건 둘이 결과가 명확하게 다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아마 설명이 돼 있을걸요. 그쵸? 자, 보자는 거야.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 교환법칙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데, 근데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치? 그럼 나는 이 조건을 가지고 나머지 G라고 불리는 이의 모양새를 추론하고 싶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내가 아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난 이제 이 G라는 함수를 채워가고 싶다는 거지. 근데 내가 G의 값이 4라는 거밖에 몰라요. 그치? 그럼 자, 난 이 식에 순차적으로 내가 아는 이 사실을 이용하겠다는 거지. 수학 문제 풀 때는 개연성이 있어야 해. 그래서 나는 x 대신 1을 대입해보자 이거야. 이제 너랑 나랑 내가 이제 나중에 대입이라고 안 하고 하트를 치게 되면 그게 나랑 너랑 약속이야. 대입한다는. 그럼 시작. 어떻게 되는 거죠? F 합성 G1과 G 합성 F1 얘가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같아요? 아니, 문제에서 같대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시작. 나요, 갑시다. G의 값이 뭐라는 사실 알아요? 나 4라는 사실 알아요. 얘의 값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맞아? 얘의 값이 4라는 사실을 아는 거니까 결국 F4의 값은요, 뭐가 되는 거죠? G F1의 값은 알아요. F라는 함수는 내가 다 아는 녀석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G2랑 똑같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F2는 2. 맞아? 그래서 G2랑 똑같습니다.
근데 F4의 값도 알죠? F4의 값이 뭔데요? 5인데요. 나 알았다. G의 값이 5라는 건 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라라라라라라 이렇게 괜찮습니까? 하나의 정보를 추론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식에다 이제 뭐를 대입할까요, 여러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잖아요. G2의 값이 5라는 사실이요. 맞아? F는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자, 그러면 X 대신 뭐를 대입하자는 거죠? 2를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 식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 F, G, 2는 0. G, F, 2가 되고요. 자, 나는 새롭게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G의 값이 뭐라는 사실을 5라는 사실을요. 자, 씁시다. 나의 값이 5예요. 난 F2는 다 아는 녀석이에요. 나의 값이 3이에요. 이런 거야. 자, 정리하시면 F5는요. G3이랑 똑같대. 근데 나는 F5의 값도 알잖아요. F5의 값은요. 뭐인 거죠? 6인 거죠. 아,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알았습니다. 이런 거지. G3의 값이 뭐라는 사실을 6이라는 사실을 선생님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대입해가면서 우리가 G에 대한 정체를 밝혀보자라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이제 G 3의 값이 6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X 대신 뭐를 대입해보자는 거예요? 3을 대입해보자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F, G 3의 값은 나 이 식에다 3을 대입하는 거니까 G F3. 그러면 G3의 값은 난 알았어요. 뭐라는 사실 알았어요? 6이라는 사실 알았고 F3의 값은 뭐라는 사실 안다고? 4라는 사실 안다고. 그러니까 F6의 값은요. G4랑 똑같고요. 괜찮습니까? F6의 값이 뭐라고요? 1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1. 그럼 G4의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알았네요. 이런 거지. G4의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알았네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정보 뭐로부터 시작해서 G1로부터 시작해서 맞아? X 대신 1, 2, 3 대입해가면서 G라는 녀석을 구체화시킬 수 있더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안 합시다. 왜 안 해요? 어차피 나한테 G2, G3, G4의 값만 물어봤잖아요. 괜찮습니까? 집에 가서 궁금하면 하시든가. 그래서 G의 값은 뭐가 되고요? 5가 되고요. G3의 값은 6이 되고요. G4의 값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답 자체는요. 12. 이렇게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자,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함수 문제가 좀 고난도 문제로 왔을 때를 대비한다면 학생들은 실수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실수가 보통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소한 그림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막 시험지에다 그냥 쓰기 때문에 보통 실수하거든요. 나는 추천드립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어떻게? 함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림 좀 그려주세요. 여기를 반드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7번 문항 볼게. 7번 문항 보시면 나한테 무엇을 묻고 있는 거냐면 너 개념 좀 알고 있니? 이 개념을 물어요. 선생님 나한테 묻는 개념은 뭔데요? 인버스. 얘의 역함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얘의 역함수의 결과는 G 인버스 F 인버스 얘가 되더라. 순서 바꾸고 인버스 오더라 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요 개념을 알고 있니? 이걸 묻고 있어요.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자, 나는요. 여기부터 갑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부터 갑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니? 라고 물으신다면 나 가로에 대한 역함수를 묻고 있어요. 순서를 바꾸세요. 인버스의 인버스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그래서 G부터 갖다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 F의 인버스요. 그래서 F 인버스 이렇게 갖다 써주세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합성함수에서는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다행히도 뭐는 성립한다고? 결합법칙이라는 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G가 그대로 얘 갖다 써주시고요. 나 그대로 갖다 써주시게 되면 F요. 괜찮아? 함수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또 순반은 뭐라고만 하고 있냐면 쬐끔한 말로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어떻게? 자,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고요.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단 계산하는 과정에서 항등함수가 나온다면 항등함수 자체는 없는 취급해도 됩니다. 라는 말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야. 자, 나는 누구랑 F 인버스와 F를 합성해요. 얘는 근데 순서 상관없이 항상 뭐가 되는 거죠? 항등함수가 되는 거 맞지? 어떤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라고? 항등함수요. 그러니까 너는 꺼지세요.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꺼져줄래요? 이게 결국 ax 플러스 b라는 거지. 자, 정리하시게 되면 g라는 함수를 두 번 합성하게 되면 합성하게 되면 그것이 ax 플러스 b가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냥 나한테 기본 개념을 묻은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나는요 어떻게 돼요? 나 x 자리에 g를 두 번 합성한다는 건 x 자리에 다시 x 플러스 3을 대입하는 거랑 똑같으니 나의 결과는 x 플러스 6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나는 나예요. 개수 비교하시면 a는 1이 될 거고 b는 뭐가 된다? 6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지. a 곱하기 b의 값을 묻고 있으니 답은 6입니다. 자, 8번 문항 봅시다. 8번 문항. 자, 8번 문항 보시면 어머나 정의역과 공역을 주셨어요. 내가 정의역이고 내가 공역이래. 그런데 fx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어머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거야. 1대1 대응이라는 건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해. 맞아? 그럼 나는 y값의 범위를 공역을 준 건데 공역의 범위가 5부터 b까지다. 그런데 내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즉 공역 자체가 무슨 역이 돼야 된다는 거지? 치역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차함수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감수하다가 증가하는 구간, 감수하는 구간도 있고 증가하는 구간도 있단 말이야. 그럼 1대1 함수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전체로 보면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할 리가 없어요. 이차함수 전체로 보게 되면 증가하는 구간도 있고 감소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러면 1대1 함수가 안 된다고요. 수평선을 작도해서 교점이 2개 이상 되면 안 돼요. 이런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묻는 개념은 뭐냐면 이런 개념을 묻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잘 들어봐. 나 이차함수야.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칭성이야. 자, 일단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 이런 거지. 대칭축 와주실래?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분의 b에 의하면 x라고 불리는 이 대칭축은요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 내가 대칭축이야. 이런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뭐가 없어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역에 제한을 두는 거라고요. 제한을 두자는 거야. 자, 계산하자. 꼭지점의 좌표. 이 전체 함수에서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면 원래 마이너스 1, 요 완전 제곱식으로 제발 만들지 마세요. 마이너스 1을 그냥 여기다 대입만 하면 끝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냥 문제를 풀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가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런데 맞아. A부터 3까지 보내라는 많이 꼬였어. A부터 3까지만 봐달라는 거야. 그럼 3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아요. 찍으세요. 맞아? 근데 나 너에게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A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요? 말도 안 되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치. A가 이런 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뭐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 된다니까. 연속함수에서. 괜찮아? 그럼 자, 어떻게 조율해야 돼? 치역의 범위가 5래. 야, 마이너스 4보다 5가 크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는 A라고 불리는 건 이런 녀석이구나. 괜찮아? 여기 있어야지. 딱 요 부분만 주목했을 때 괜찮습니까? x의 값이 커지면 y 값이 커진다. 증가하고 있구나. 딱 이 부분만 봐달라는 거야.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증가 맞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그럼 난 이 부분만 확대해서 그릴게요, 여러분. 자, 확대. 자, 이 부분만 확대하게 되면 이 부분만 확대한 거야, 얘들아. 결국 여기가 A야. 그리고 여기가 3이야. 이렇게 정의역을 제한을 뒀을 때는 이차함수도 당연히 역함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 왜? 제한을 둬서 여기만 보자는 거거든.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자, 얘들아. 자, 1대1 대응이라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해. 괜찮습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해. 그러니까 결국 이 5라고 불리는 것이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되는 것이고, 괜찮아? 여기 B라고 불리는 것이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게임 끝.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얘도 보시게 되면 즉
FA의 값이 5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F3의 값이 뭐라는 거예요? B라는 거예요. 이런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풉시다. 나 A를 대입해 주세요. 즉 A제곱 FA를 풀고 있어요. A제곱 더하기 2A-3이요. 내가 5여야 돼요. 자, A값 계산합시다. A제곱 플러스 2A-8은 0이 되고요. 그래서 A 플러스 4 A-2는 0이 돼.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또는 A는 2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답은요. 내가 원하는 A라고 불리는 건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너 말도 안 돼. 내가 찾는 A의 값은 2였어.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F3이 B래요. 3을 대입해 주세요. 이런 거지. 3은 호로록 대입하시면 도와줄래요? 뭐 나와요? B의 값은 12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B의 값은 뭐가 된다? 12가 됩니다. 자, 나한테 원했던 건 A 더하기 B. 그래서 답은 뭐 14. 네.